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여론조사가 좋은 여론조사인가요? 요즘 여론조사는 대체로 믿을만 합니까? 조사 비용, 즉 돈을 내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는 여론조사, 정권에 아부하는 여론조사는 없습니까?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작하고 왜곡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는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전혀 다를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믿을만 합니까? 우리는 여론조사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시원스러운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을 전제로 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날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남녀 1,007명에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요소를 따로 뽑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를 얻었습니다. 2위입니다. 2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2위로 급부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온갖 압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밀고 나가는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차기 대통령 적합도란 숫자로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신문은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부상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 대표에게 나쁜 일만도 아닙니다. 윤 총장이 10.8%, 황 대표가 10.1% 이렇게 나왔더군요. 사실상 공동 2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경쟁과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윤 총장이 보수 진영일지 심지어 좌파 진영으로 갈지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총장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만 윤 총장은 본인 자신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주의자라는 점을 올해 신년사에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 차고 오르는 기세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서 윤 총장이 올 4월 총선부터 국민적 여망을 담아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우리 판단으로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섣부른 희망입니다. 이 사실 대권 주자라는 말도 너무 앞선 말입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관련자 13명의 전격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 윤석열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국 곳곳을 흩어버린 기존 수사팀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재판과 공소유지에 투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도 추 장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로 보도됐다는 것은 검찰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일선 검사들도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원칙과 의지가 얼마나 국민적 신망을 얻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탄압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에 복종할 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비된다면 말의 무게와 운신의 폭과 검찰 내외부에 대한 영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보면 윤석열 총장은 무당층과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무당층에서는 15.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주말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정치적 의사표시와 결집에 온 힘을 기울이는 분도 많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마음을 두지 못해 마치
가수 최백호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 노래처럼 무당층, 부동층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분들로부터 윤석열 총장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가? 네, 응답자 67.5%가 영향력 없을 것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한 셈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많은 국민은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국적 정치 무대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40대, 한국당은 60세 이상에게 강세를 보였고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국당 구도도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집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묻는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 보수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엔 미래한국당이 얻는 지지가 15%, 새 보수당이 3.1%입니다. 둘을 합해도 18.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수 통합에 성공해서 통합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엔 그 지지율이 24.1%로 민주당이 25.8%와 비슷하게 됩니다. 보수 진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2위가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수치로 드러난 셈입니다. 울산 선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윤석열 총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